언젠가는 감히 이방인을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연극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어떤 구어체적이기도 하고 또 까미의 그런 문체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뭔가 좀 더 관객들에게 또 배우 그 대사라는 배우에게 좀 더 명확한 그런 문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어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구어체가 아무래도 연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썼고 하지만 웰소의 독백에 있어서는 까미의 문체를 최대한 살려서 그런 문화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양로원에서 이런 전보를 보내왔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조의를 투하.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다. 어쩌면 어제였을 거다. 지금으로선 엄마가 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기정사실이 될 테고 모든 건 좀 더 공식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오늘은 고인 곁에서 밤을 보내시고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머님은 자신의 장례 절차가 종교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동료분들한테 자주 말씀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필요한 조치들을 좀 했죠. 아드님한테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장의사 직원들이 와서 관을 완전히 닫을 텐데 그 전에라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시는 게 아니요. 예. 어떻게 저녁 식사라도 하셔야죠. 여 구내식당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시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밀크 커피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부인하고 난 늘 같이 붙어 다녔죠. 여기 양로원 사람들 말이 내가 어머니 약혼자라고 농담을 하곤 했지. 그러셨군요. 부인께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의 판에 따라 이어지는 피켓 땅. 그 틈을 비집고 나온 하얀 뿌리의 속살들. 다시 또 사람들. 목소리. 마을.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끝없는 엔진 소리. 그러다 마침내 알제의 불빛 속으로 버스가 들어왔을 때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 12시간 동안 잘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우리 저녁 때 영화 보러 갈래요? 그래요. 나 코미디 영화 보고 싶어요. 페르난델 나오는 거. 혹시 누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요. 언제요? 어제. 와인 한잔 할래요? 예. 그런데 손에 왜 붕대가? 이거 내가 전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놈이 시비를 걸길래 한판했지 뭐. 그거 알아요, 여수씨? 난 말이야 나쁜 놈이 아니라 센 놈이거든. 나한테 그 얘기 하나 했거든. 그녀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널 차버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뭔가 인연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날 다시 만나러 오면 일단 섹스를 딱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얼굴에다가 침을 딱 뱉어서 내쫓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뭐 내가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지. 그쪽이 좀 써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괜찮다면 지금 가능할까요? 뭐 그러죠. 난 그냥 알고 싶을 뿐이야.
자기랑 이런 식으로 만나는 다른 여자가 결혼하자고 했어도 자긴 똑같이 대답했을까? 당연하지. 나도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자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어쩌면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언젠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겠지.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우리 언제든지 결혼하자.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다고 요 동네 사람들이 나쁘게 말한다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대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난 잘 안다. 사람들이 절 나쁘게 생각하는지 몰랐네요. 하지만 양로원에 보내는 게 저한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엄마를 모시기엔 사정이 넉넉지 못했으니까요. 엄마랑 얘기를 안 한 지도 꽤 오래됐고 혼자 계시면 기류하셨거든요. 그래요. 양로원에 친구들이라도 있으니까. 그곳에 아까 부딪혔던 2명의 아랍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주 침착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누워 있었다. 레이몽에게 칼을 휘둘렀던 놈은 아무 말 없이 레이몽을 노려보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우리를 젓는지라며 갈대로 3가지 음을 반복해서 내고 있었다. 죽여버릴까? 저놈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쏘는 건 좀 비겁하지. 그럼 내가 먼저 욕을 할 테니까 저놈이 무슨 반응을 보이면 그때 쏘자. 그래. 하지만 저놈이 칼을 뽑지 않으면 넌 쏠 수 없어. 남자 대 남자로 붙어야지. 총을 나한테 줘. 다른 놈이 끼어들거나 칼을 뽑으면 내가 쏠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딱 한 걸음 앞으로 갔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칼을 꺼내더니 햇빛 속에서 내게 들이댔다. 빛이 강철 위에 반사되자 마치 그것이 긴 칼날이 되어 내 이마까지 와닿는 듯했다. 그와 동시에 눈썹 위에 모였던 땀방울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터운 막을 만들었다. 나는 온몸이 긴장되어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건조하고 요란한 소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털어냈다. 그리고 내가 한낮의 균형과 행복했던 해변의 예외적인 침묵을 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움직이지 않는 몸 위로 다시 4발을 쐈다. 권총 5발은 연달아 쐈나요? 먼저 한 발을 쏘고 얼마 후에 4발을 쐈습니다. 처음과 2번째 발사 사이에서 왜 기다린 거죠? 도대체 왜 쓰러진 시치한테 총을 쏜 거냐고요? 왜? 대답해야만 합니다. 왜죠? 내 앞에 불려온 범죄자들은 모두가 이 고통의 형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것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한 행동을 후회합니까? 정말로 후회한다기보다는 좀 귀찮군요. 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라서 연애가 한 번밖에 안 된대. 그래? 괜찮아? 필요한 건 다 있고? 그래, 다 있어. 레이몽이 안부 전해달래. 고맙네. 희망을 가져야 해. 그래, 당신
당신 나오게 되면 우리 결혼해.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당신 꼭 석방 될 거야. 우리 또 해수욕하러 가자.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이 오가는 동안 모두가 내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한 것 같다. 어쩌면 내 범죄에 대해서보다도 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양쪽의 변론에 뭐 그리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들어올리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명의 여지를 뒀다. 검사는 두 손을 내밀고 변명의 여지 없이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난 뭔가 막연하게 불편함을 느꼈다. 사람들이 마치 나를 제쳐두고 이 사건을 다루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가 끼어들지도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다. 내 의견도 듣지 않고 내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따금씩 모든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다. 아니, 도대체 누가 피고인입니까? 중요한 건 피고인 아닌가요? 나한테도 뭔가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본 법정은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피고인을 공공장소에서 단두대에 참수할 것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